저는 서울에서 가장 싸구려 고시원에 살던 막노동꾼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었고 통장 잔고는 늘 영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대신 이 회사 맡아볼 생각 없냐?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경북 봉화군 사과밭이 펼쳐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남의 밭을 일구는 머슴처럼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변변한 가구 하나 없었습니다. 방 한 칸짜리 흙벽집에서 부모님과 저 셋이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 이불을 2장 덮어도 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은 낡은 작업복 한 벌이었습니다. 검은 기름때가 배어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회색 점퍼였죠. 그 옷을 입고 나가시는 아버지 뒷모습을 보며 저는 늘 눈을 피했습니다. 18살 저는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과밭이 멀어질 때 어머니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매연 냄새에 눈이 따가웠습니다.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쳤고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호주머니에는 어머니가 쪽지에 싸준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첫 직장은 건설 현장 잡부였습니다. 모래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싸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도 하루 일당은 5만 원이 안 됐습니다. 고시원 방은 누우면 팔을 뻗기도 좁았습니다. 벽에는 전세입자가 붙여놓은 영어 단어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단어장을 멍하니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점심은 늘 1,000원짜리 편의점 삼각김밥이었습니다. 목이 말라도 물 한 병 사 먹기 아까워 수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짠맛이 지금도 혀끝에 남아 있습니다. 현장 반장은 저를 부를 때 늘 야, 촌놈이라고 했습니다. 봉화서 왔다고? 거기가 어딘지나 알아? 하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그 시절 제게 유일하게 친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 사장님이었습니다. 현장을 도는 중소건설업체 대표였습니다. 그분은 일꾼들에게도 존댓말을 쓰셨고 밥은 꼭 같이 드셨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자네 일 빠르고 꼼꼼하네. 배운 데 있나? 하고 물으셨습니다. 고졸입니다. 배운 거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학력이 기술은 아니야.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썰미 있는 사람이 이 바닥에서는 살아남아.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을 다르게 했습니다. 벽돌 싸는 법, 배관 잇는 법, 철근 묶는 법을 눈으로 외웠습니다. 모르는 것은 옆 기술자에게 물어봤고 퇴근 후엔 혼자 연습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반장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야, 촌놈, 너 철근 잡을 줄 아네. 그게 그분의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일했지만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22살 저는 처음으로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퇴근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새벽 2시에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배어 있었지만 책장을 넘기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던 날 고시원 창문 밖으로 늦가을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2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졌습니다. 3번째 도전을 앞두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수야, 몸은 건강하냐?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세 번째 시험. 결과를 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장 사장님께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한번 탁 치셨습니다. 그 손바닥의 무게가 아버지의 손 같았습니다. 자격증이 생기자 일이 달라졌습니다. 단순 잡부에서 기능공으로 올라서면서 일당이 2배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통장 잔고가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고향에 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 50만 원을 송금하고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밥 잘 드세요. 답장은 우리 아들 고맙다였습니다. 25살 장 사장님이 저를 정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작은 건설회사였지만 월급이 나오고 4대 보험이 됐습니다. 고시원에서 반지하로, 반지하에서 옥탑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옥탑방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불빛 아래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장 사장님은 일을 가르치면서 늘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기술은 손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입에서 나와. 약속 한 번 어기면 10번 잘해도 소용없어. 그 말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저는 현장 팀장이 됐습니다. 10명의 인부를 이끌고 공사를 마치면 사장님이 삼겹살을 사셨습니다. 그 냄새, 연기, 소주 냄새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갑자기 회의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셨습니다. 민수야, 나 병이 생겼어. 그 말이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위암이기였습니다. 수술은 해야 하고 당분간 현장을 비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현장 관리 맡아줄 수 있겠나?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전날 사장님이 서류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사장님이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회사 직인과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 한 장. 민수야, 잘 부탁해. 그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수술 결과는 다행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회복에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석 달 동안 회사는 제가 혼자 돌렸습니다. 처음 혼자 현장 책임자로 나간 날 발이 무거웠습니다. 인부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 놈이 팀장이야? 저는 아침 6시에 가장 먼저 나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자재가 3배나 늦게 왔습니다. 발주처는 전화로 협박했습니다. 지체상금 물릴 거야. 저는 인부들과 밤을 샜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다 나눠 먹으며 새벽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손이 시렸고 몸이 무거웠지만 아무도 먼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납기 이틀 전 마지막 외벽 마감을 하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신입 인부가 발판에서 미끄러져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발목 골절이었습니다. 119를 부르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그 인부가 작업하던 발판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볼트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납기는 마쳤습니다. 발주처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됐네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다친 인부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회복 중이던 사장님께 전화로 보고드렸습니다. 사고 내용, 처리 내용, 향후 대책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한참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석 달 뒤 사장님이 복귀하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선명해져 계셨습니다. 사장님이 장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매출이 오히려 올랐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부사장 달아라. 그 말이 귀를 한참 맴돌았습니다. 부사장?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저는 야, 촌놈 소리를 들으며 모래를 날랐습니다. 사장님 앞에서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사장이 되자마자 거래처 하나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사장이 아프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불안해서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달 월급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인부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와 사장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숫자를 뒤집어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거래처들을 발로 뛰었습니다. 명함을 돌리고 공사 실적을 보여주고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며 설득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빌라 공사였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이번 달 월급은 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그 계약서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따냈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갔습니다. 사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그게 영업이야. 기술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발품이야. 그 말을 수첩에 또 적었습니다. 그해 겨울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그만하려고. 뜻밖이었습니다. 제발은 아닙니다. 그냥 쉬고 싶어. 고향 내려가서.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맡아. 그 말이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넘기기엔 아직 작은 회사야. 하지만 자네라면 키울 수 있어. 저 같은 사람이요? 간신히 말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막노동으로 시작한 제가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어.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나온 놈들은 현장을 몰라. 자네는 바닥부터 올라왔잖아. 그 발바닥이 이 회사 가장 단단한 기초야.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고시원에서 홀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입버릇이 뭐였는지 기억하냐? 기회는 한 번만 온다. 두 번은 없다. 기억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술 한 잔 드시면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정작 아버지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다음 날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했어. 서류 정리, 법인명의 변경, 거래처 인사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사장님은 그 기간 동안 매일 전화를 주셨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떠나시는 날 사장님이 저에게 상자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거 창고에 있던 거야. 갖고 싶으면 가져.
하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깨진 벽돌 한 개가 있었습니다. 첫 현장 철거할 때 나온 거야.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 회사 첫 번째 벽돌이야. 내가 10년 들고 다녔어. 저는 두 손으로 그 벽돌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손에 벽돌이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대표이사 박민수, 명함이 나왔습니다. 처음 받아든 날 혼자 고시원에서 그 명함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웃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찾아왔습니다. 인수 한 달 만에 핵심 현장 기술자 2명이 그만뒀습니다. 사장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죠. 그들은 경쟁사로 갔습니다. 남은 직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전 직원을 모아 아침밥을 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이 먹었습니다. 밥이 끝날 무렵 저는 말했습니다. 저 오늘 첫 월급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한테 돈 붙였습니다. 여러분 월급은 제가 끊기지 않게 합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반장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해봅시다, 사장님. 그의 첫 번째 수주는 작은 상가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계약 금액 4천만 원. 예전 같으면 눈길도 안 줬을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원들과 함께 매달렸습니다. 공사 중 발주처 사장이 현장에 왔다가 말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현장에 나오네요? 요즘 그런 데 없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현장 출신이라서요. 그 말 한마디가 소문이 됐습니다. 대표가 현장 챙기는 회사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이, 세 번째 계약이 따라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인수 전보다 30% 올랐습니다. 직원이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해 추석, 저는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차 트렁크에 사과와 고기를 가득 싣고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여시다 저를 보시고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얼굴이 탔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안부가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을 먹다가 어머니가 장롱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입고 일했는데 내가 가져가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옷을 받았습니다. 기름때가 박힌 회색 점퍼는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옷에서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흙 냄새와 쇠 냄새가 섞인. 서울로 올라와 그 작업복을 사무실 벽에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건 뭐예요? 제 아버지 옷입니다. 우리 회사 창립 정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회사 매출이 10배로 뛰었고 직원이 30명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작은 사무용 건물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 건물 기공식 날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깨진 벽돌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 벽돌을 공사터 첫 번째 자리에 묻었습니다. 이게 뭔지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우리 회사 첫 번째 현장에서 나온 벽돌입니다. 이 위에 짓는 겁니다.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준공 파티 날 장 사장님이 고향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많이 늙으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선명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완공된 건물을 한참 올려다보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한 거야. 나는 문 열어줬을 뿐이야. 들어온 건 자네야. 그날 저녁 직원들과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첫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민수 대표 덕분에 이 회사 살아있습니다. 건배. 저는 잔을 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막노동꾼 시절 1,000원짜리 삼각김밥을 먹던 그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 이 냄새는 연기 냄새와 소주 냄새였지만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더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 작은 땅을 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남양, 텃밭, 낮은 담장으로 지었습니다. 완공된 날 어머니는 텃밭에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셨습니다. 좋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2글자가 제가 들은 말 중 가장 길게 들렸습니다. 저는 마당 한쪽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아버지 기일에 저는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어뒀던 아버지의 낡은 점퍼였습니다. 그 옷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민수가 잘 됐어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민수가.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 앞에서 저는 혼자 한참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사과 냄새 같은 것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직원 45명의 건설회사 대표입니다. 사무실 벽에는 아버지의 작업복이 걸려 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1,000원짜리 삼각김밥 영수증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수증을 가끔 꺼내봅니다. 2007년 4월 영등포 공사 현장 앞 편의점 영수증입니다. 그게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시작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가난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이 부끄럽지 않았다면 저는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1,000원짜리 삼각김밥이 맛없었다면 저는 직원들 밥값을 먼저 챙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바닥이 있었기에 지금 이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촌놈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단단한 기초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